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계 프로그램에 오신 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는 저희가 다룬 영화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죠. 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허효식입니다. 네. 박수 쳐야 돼? 뭐. 다음 누구? 제가 할까요? 네. 저는 김정원이라고 하고요. 다른 팟캐스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축구 관련해서 입축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축구 관련해서 이제 월드컵 관련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름은 김정훈인데 아마 스미스란 이름으로 많이 불릴 거예요. 별명이 스미스라.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스미스. 네, 맞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주라고 하고요. 옛날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많이 좋아했었는데 시사회 클럽도 만들었었고 요즘에는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페이지에서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영화 나그네 정도?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영화 제작 같은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첫 화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 작품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뭐 반말로 전화합시다. 나 반말이 편해. 알았어. 나 참.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제 워낙에 이제 유명한 작품 메멘토는 아실 거니까 그 전에 이제 단편 영화 이제 두들버그라는 이제 작품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이제 그게 잘 돼서 장편 데뷔작인 이행을 이제 만들게 되고 데뷔작. 그렇죠. 네. 그걸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멘토를 만들게 됩니다. 메멘토는 뭐 요즘에도 리마스터링이 돼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맞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극장에 찾아가셔서 보셔도 무관이한 영화기도 하고 마지막 10분의 반전이 기가 막힌 그런 영화였죠. 메멘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썸니아라고 조금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나오기는 하는데 유명한 배우들 뭐 로빈 윌리엄스라든가 뭐 알파치노라든가 힐러리 스웬크라든가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망작 취급 받았던 인원수가 너무 적고 저는 조조로 가서 봤어요. 봤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서 봤어요. 그때 중딩 아니야? 그렇죠. 15세 이상 관람가였기 때문에 전 봤어요. 근데 평론가들은 한결같이 한마디를 딱 날렸죠. 뭐라고? 원래 인썸니아가 무슨 뜻이죠? 불면증이죠? 네, 다들 수면제라고. 그래? 그 정도였어? 그 정도로 너무 지루했다는 거죠. 메멘토가 확 떠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망작으로 가버린 메멘토에 거죠. 비교가 많이 됐구나. 그렇죠. 예. 아니, 나는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선명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완전히 그런 게 좀 있긴 물론 하지. 이제 다시 봐야 이제 제대로 된 평가는 할 수 있을 텐데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난 재밌게 봤어. 그 당시에 평론이 그 정도였구나. 김정은 씨는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다음에 훅훅 넘어갔을 때 이제 뭐 인셉션이 있고요. 이제 프레스티지라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좀 충격을 받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맞아. 이게 또 그 아일랜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맨 마지막이.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부터 쟁쟁하니까. 그렇죠. 그 뭐 휴잭맨 아저씨도 나오고 뭐 베일 아저씨도 나오고 그랬었던 거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은 찬찬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프리스티지 전이 비긴즈 아니야? 예. 프리스티지가 2006년이고 비긴즈가 2004년일 거야.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봉제탈 뒤집어 쓰고 나온 게 이제 그 악당 나온 게 비긴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티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인셉션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 조커를 정말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네. 죽기는 했지만. 인셉션이 2010년이고 다크나이트 2008년.
아 제가 지금 말을 하고도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작품이 있구나 그러고선 지나가셔도 됩니다. 댓글 걸리던 아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저도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기억나냐면은 다크나이트는 내가 분명히 그 입대하기 전에 봤고 인셉션이 입대 있을 때 이거 맞아. 봤거든. 그래서 좀 선명히 기억이 나서 그냥 얘기한 거야. 남자들이 군입대를 하기 직전과 이제 그럴 때가 기억력이 확 좋아지는 때거든요. 그때도. 나도 인셉션을 군대에서 봤는데 군대에서 봤을 때 정말 아쉬웠어. 극장에서 진짜 보고 맞아.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또 나오긴 하는데 논란이 이 외에도 제작으로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연대기를 따지지 않고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에 나왔던 트랜센던스에도 이제 제작으로 참여했었고요. 슈퍼맨 시리즈, 슈퍼맨도 이제 뭐 비긴즈 형식으로 갔다가 리부트한데? 너무 그냥 다운된 그 톤으로 나오니까 재미없었어. 딱 봐도 근데 그 감독이 300 찍었던 감독이었어요. 아, 진짜? 예, 잭 슈나이더라고요. 완전 다르네. 완전히 그렇게 됐었는데 그 예고편은 재밌어서 총알 딱 쐈는데 눈동자에 총알이 딱 들어왔는데 그 다 총알이 망가지잖아. 예고편은 굉장했어. 근데 영화를 딱 봤더니 이건 너무 처지더라고 진짜. 저희 형은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인터스텔라가 이제 그런 거 배트맨 시리즈랑 제작이랑 다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 다음에는 물론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뭐 다른 것도 요즘에 또 대작을 하고 있대요. 이번에 이거를 찍고 이제 무슨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또 스릴러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미스는 크리스토퍼 놀란 그전 작품 중에 괜찮았던 건 뭐 있었고 나는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메멘토 이후는 그냥 다 봤거든? 너도 아마 다 보지 다 않았어? 봤지. 다 봤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최근작들을 빼면은 다 볼만한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해. 그 메멘토부터 인셉션까지는. 라이즈는 나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워낙 안 난 맞고. 망작이라고 보고. 맞아. 굳이 꼽자면 이제 메멘토를 버릴 수가 없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 이 두 개가 나는 그 놀란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보거든. 물론 뭐 프리스티지라든가 인셉션도 좋은 작품이지만 굳이 이 두 개를 꼽은 이유는 메멘토는 컷과 컷의 활용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그치. 반전을 일으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반전이 아니라 감독의 컷의 활용에 이게 관객이 놀아나는 거잖아. 보여줄 장면에서 끊어버리고 다시 이걸 보여주고 이거. 그게 어느 글을 읽었었는데 어. 그 이전까지 과거의 감독들은 작품을 만들 때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때 뭔가 암전을 한다든지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주면서 그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샤이닝 감독 누구였지? 샤이닝? 큐브릭이다. 그치, 큐브릭 맞지. 어. 그 감독이 처음으로 과거를 복귀하는 장면을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큐브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메멘토나 인셉션 같은 영화를 보면은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 같은 그런 장면이 전혀 없고 그냥 일반 씬. 근데 보면서 뭐지? 얘기가 좀 꼬여있는데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거를 굉장히 잘 썼지 메멘토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 얘기하신 거 다 들었지만 나도 반말로 해야 되겠다. 두 명 얘기한 거 다 들어봤지만 인셉션이랑 다크나이트가 아무래도 정점이 아니었나. 물론 라이즈가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렸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커의 그런 연기라든가 아니면 연출하는데 CG를 싫어하는 이 감독이 표출을 해낼 수 있는 거를 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셉션에서는 물론 그런 게 많이 가미가 돼야 되긴 하지만 무중력 하는 것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돌려버리고 그냥 실제처럼 찍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계단도 그 메비우스 띠처럼 계단을 갖다가 또 제작을 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때가 딱 정점 시기였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멘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반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화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반전을 했다는 게 묘미잖아. 장면 넘어가는. 그게 딱 충격적인 그런 요소였지. 그게. 영화적인 반전. 그러니까 영화적인 영화지 굉장히. 그치. 영화의 본질에 충실한. 맞아. 그리고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뻔한 히어로물이 될 수 있어서 배트맨 시리즈를 미국이란 나라를 말하는 좀 거창한 작품이 된 거잖아. 맞아. 9.11 테러하고도 엮을 수 있는 거고 그치. 미국 우파의 어떤 미국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조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잖아. 뭐 테러리스트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경향 뭐 이런 걸로 읽을 수도 있는 맞아. 거고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다룬 이런 작품이라서 나는 좀 논란이 정말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정말 확고한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라이즈는 정말 그냥 그 전작의 영광이 기대는 상업 영화였지. 나 라이즈에서 보통 이제 매력 포인트로 꼽히는 게 베일인데 난 베일도 솔직히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 그치. 베일이 관객에게 카리스마 어필한 거는 난 졸라 짱센 배트맨을 떡 쳐발랐어 이거야. 근데 그게 WWE에서 골드버그 완전 무적기미 이런 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 잭해머 이런 거 날려가지고 상대 완전 박살내버리고 이런 거와 난 전혀 다를 게 없어서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그 베일이 순삭돼 나중에 또 뭐야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 그래서 탈리아 얼굴이 나와. 근데 탈리아 얼굴도 교통사고로 죽잖아.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김 여사처럼 차 끌다가 결국 차량 통제 못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너무 험하게 죽었구만. 결국에는 시사적으로 나온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머니시스트라는 그 영화 찍고 그 머시니스트? 발로 그걸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몸무게를 뺐다 줄였다 뺐다 줄였다 그거밖에는 이제 소식지에도 그런 거밖에 별로 맞아, 없으니까 맞아. 완전 손삭 기능이 됐다는 게 맞긴 맞지. 최근에 영화 보면서 혼자 보면서 잔 영화가 있어. 라이즈야. 아 진짜? 라이즈를 보면서 중간에 보다가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잤어. 깼더니 영화가 끝나 있더라고. 다시 보기가 싫더라고. 너무 괴로운 기억이었어서 그리고 안 봤어. 그 NSA가 그 캐드먼을 하는데 캐드먼 솔직히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 어울리고 말고 떠나서 캐드먼 자체가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미미해. 솔직히 별로 있으나 마나한 그냥 양념이야 양념. 아. 캐릭터적인 임팩트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둘이 막 로맨스하러 떠나는 뭐 이런 거 되게 뜬금없게 느껴지는 거지. 아 둘이 떠나 로맨스로? 약간 박쟁이 됐네. NSA보다는 옛날에 나왔던 미셸 파이퍼가 더 낫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봐요. 나는 NSA 뭐 별 생각 없었는데 뭐 그 전에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이런 것도 봤고 그래서 그냥 괜찮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막 그런 역할을 나오니까 뭐지 저런 역할을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배우 이야기는 또 후반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일단 밑밥 깔아놓는 거지. 밑밥만 그냥. 그리고 그건 어땠어? 다크나이트 비긴즈. 아 비긴즈? 나는 조금 살짝 실망했어 비긴즈.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나는 무난무난해서 논란인데. 비긴즈를 그 당시에는 못 보고 다크나이트를 보고 나서 비긴즈를 봤거든? 그것 때문에 비긴즈를 그냥 괜찮게 봤던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다크나이트의 그 후광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를 본 다음에 비긴즈를 보면 이게 프리퀄이 되잖아. 그치. 근데 비긴즈를 먼저 보고 다크나이트를 봤다 이런 테크였으면은 비긴즈를 그렇게 재밌게 봤을까?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약간 좀 밋밋하잖아. 내가 사실. 딱 이랬거든. 내가 딱 이렇게 봤는데 나는 솔직히 재밌게 봤어. 왜냐하면은 조커의 존재가 너무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악당은 그냥 한 대만 툭 쳐도 씩 뿌리고 막 환각에 뭐 그런 거 취해서 뭐 이런 거보다도 그 한마디 한마디 조커가 내뱉는 게 다 명대사가 되고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 것처럼 다크나이트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비긴즈 때 그 악당하고 조커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지. 조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한마디씩 날리는 게 너무 중압감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도 회자가 되고 그치. 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Why so serious 뭐 그러면서 이제 라스알굴 아저씨 얘기하는 거지 지금. 라스알골 아저씨도 그렇고 그 봉투슨 아저씨도 그렇고 그 봉지라고 해야 되나? 크레인. 맞아. 그 아저씨도 좀 그렇고 난 조커가 훨씬 더 강해서 그치. 나도 사실 비긴즈가 너무 밋밋했었고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인데다가 새로울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무난한 작품인데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크나이트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맞아, 쓰레져 대부분 그랬던 것 얘기를 같아. 하면서 그래? 굉장한 연기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하고 봤는데 보는 내내 러닝타임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분하면서 봤어. 특히 그치. 첫 장면은 이거는 굉장해 진짜.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만한 거를 꼽기가 힘들지 사실. 그만한 영화에 몰입감을 줄 만한 영화는 진짜 없는 것 같아. 이 중에 누가 조커일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건 이 조커는 왜 범죄를 일으킬까? 그게 가장 궁금했어. 그치. 이 사람은 여태까지 나온 종류의 보통 종류의 악당이 아니었어.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 그리고 그 다른 차원인 거를 소설이면 말로 그리고 서술로 풀어내야 되는데 영화는 영상. 장면으로 풀어내야 되잖아. 네. 이거를 정말 맞아,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딱 먹고 들어갔던 것 같아. 맞아.
결국 영화라는 거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영상이나 음악이나 그 그치. 느낌을 통해서 결국 전달을 하는 게 영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메멘토라든지 프레스티지라든지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가 아닌가. 교과서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치. 표현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인썸니아 같은 경우도 그 백야 장면과 알파치노의 잠을 못 이루는 이 장면이 교차되면서도 막 나오잖아.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인상적이었지. 그 배우의 피로감이 나한테 벌써 딱 느껴지지.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그때의 막연한 인상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왜 지루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물론 다시 보면 나도 지루할 수도 있어 물론.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게 뭐냐면 인썸니아가 왜 이제 왜 처음서부터 그냥 다 밝혀지고 이제 과정을 이제 착착착 밟아가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아하. 사람들이 보면서 스릴이 있을 게 없다. 다 이제 반전도 없고 그냥 딱 보면서 이제 눈 감기기만을 기다린 거지. 완전히 그냥 수면제였다니까 수면제. 영상을 너무 잘 전달해서 너무 잘 전달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 기억하는 거 하나는 조조를 보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진짜 자고 있었어 정말로. 그러니까 나도 놀랬다니까. 아니 몇 년이 지난 건데도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진짜. 주인공이 피로감을 관객들은 느낀 관객들한테 거야. 이제 준 거지. 긴장감을 너무 극대화시켜다 보니까 아우 내가 눈을 감아야 될 것 같아. 그런 그렇게- 식으로 이제 가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런 반면에 인셉션은 살짝 설명이 들어가 사실. 꿈이라는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제일 유명한 장면 있잖아. 그 땅이 뒤집혀서 천장이 돼버리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을 CG로 굉장히 잘 처리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긴 했지만 말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 인터스텔라까지 오면서. 다 필요 없고 팽이 돌리는 게 제일 임팩트 있었지. 맞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 너무 회자가 많이 되는 웹툰, 뭐 드라마,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미디어 같은 데에서도 나왔으니까 그게 제일 임팩트 있었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설명이 좀 길어졌다는 거. 나는 그런데 그게 조금은 필요했다고 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좀 있었지. 근데 약간 나중 가면 이제 설정놀이가 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인셉션이 굉장히 괜찮았던 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영화의 세계관을 영상으로 굉장히 잘 뽑아냈어. 그치.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지루하거나 의심이 갈 만한 요소가 아니라 우와 굉장하다, 멋지다, 저런 세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끔 만든 능력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정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점. 인셉션 때? 인셉션 때가 정점이었어. 내가 봤을 때는. 흥행하고는 다 배제를 하고 그때가 제일 정점이었던 것 뭐 같아. 흥행도 인셉션 때가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뭐 잠깐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봤을 뿐이지. 사실 아직 인터스텔라를 40대 중반이야. 그렇게 다 우리하고 만나도 그냥 형 그걸 나이지 뭐. 또 전작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것들? 너희들 그렇겠지만 난 논란의 커리어를 이렇게 영화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논란과 같이 나이를 먹어갔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셉션까지 뭐 괜찮게 보다가 라이즈에서 대부분 실망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 한 작품 정도 실수하는 거 영화 팬들에게 뭐 별일도 아니고 사실 어느 명 감독에게나 망작이란 게 있기 마련이니까 아마 그치. 논란에 대한 기대감이 나는 거기 다운되진 않았을 시점이라고 봐.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논란 팬도 여전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스텔라가 딱 나온 거지. 맞아. 나도 동감하는 바에. 언제 봤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개봉하고 한 3일 후인가? 난 토요일에 봤어. 토요일. 같이 봤지. 날짜는 같아. 아 그래? 난 조조로 조조 봤어. 뭐야? 난 노원에서 봤어. 아이고. 너 망심리. 뭘 또 조조로 보냐. 좀 편안하게 오후쯤에 보지. 야, 4D가 비싸다고. 나 조조로 진짜. 보면 싸요. 2D로 봐. 2D로 그냥. 나도 왕십리 가서 볼까 했는데 아, 자리가 맞아. 하나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 근데 나도- 너무 앞자리야. 나도 2주 전에 예약했어. 야, 목 부러져, 목 부러져. 그래서 그냥 집 가까운 노원에서 볼까 했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놀란 감독이 만든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땠는지 전반적인 느낌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내 리뷰도 예전에 봤겠지만 난 솔직히 인터스텔라 보면서 실망이라기보다도 되게 뜨악했거든 좀. 뜨악. 아니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 보면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처음에 느낀 게 음. 어떤 서사의 흐름이나 뭐 완성도 이런 걸 떠나서 인물들의 대사 이런 게 있잖아. 너무 싸구려 같이 느껴진 거야 좀.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만 박사가 죽음이 뭐 너의 삶의 원동력이 막 이런 대사잖아. 그리고 뭐 인류의 시작은 뭐 너는 뭐 죽기 전에 뭐 자식들의 얼굴을 볼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아니, 뭐 이런 삼류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오그라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그 뭐야 앤 해서웨이가 에드워드 행성으로 가자고 설득하면서 맞아. 사랑이 뭐 인간의 본령이고 막 엄청 거창한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할 얘기가 좀 아니잖아 사실. 그치. 좀 그래서 대사 같은 거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좀 무게감이 실려야 작품의 무게감도 그만큼 실리는 법인데 너무 대충 한 것 같은 데는 그치. 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봤어. 대사에서 제일 공감했던 게 그 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잖아. 어. 그때 이제 아빠가 막 책을 밀잖아. 어. 근데 딸이 28년이었나? 20 몇 년 동안 자기 방에 안 들어가다가 이제 방에 들어갔어. 그래서 뭐 책이 밀리고 이런 걸 보다가 아빠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책을 밀고 있는데 딸이 하필 그 상황에서 아빠였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신내림을 받는 거지. 그게 좀 신내림을. 이건 좀 너무 논란답지 않지 않나? 음. 굳이 이렇게 뻔한 스토리로 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대사에 대한 극하게 공감해. 아 그리고 그 초반부 시퀀스에서 막 장인하고 쿠퍼하고 막 올드맨, 영맨 이런 드립도 치고 이런 게 좀 시덥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어, 학교 가서 만약에 내 부인이 살아있었으면은 내 부인이 여기 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너무 좀 사족 같은 거야. 아니 그런 거는 물론 얘가 호갑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장치겠지. 설명하기 위한. 근데 좀 세련된 맛이 떨어지고 좀 더 영화의 품격이 좀 느껴지는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기억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선비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딱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거를 대사 이런 거에서 캐치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대부 같은 경우에 네. 말론 브란도가 너에게 뭐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게감을 주잖아. 맞아. 영화에서. 맞아. 근데 만약에 말론 브란도가 막 초록물고기에 초록물고기. 송강호처럼 양아치스러운 대사하고 이러면 물론 재밌을 수도 있고 그게 개성일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에서 우리가 연상하는 중후한 무게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대작이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거란 얘기지. 그치. 난 그런 점에서 그런 디테일한 대사들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톤 자체를 결정하는 거라고 좀 보거든. 처음 봤을 때 관객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약간 좀 의아함을 품고 왔어. 볼 때. 논란이라서 그게 더 심했을 수도 있어. 그 반감 같은. 그러니까 좀 약간 할리우드 클리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형적인. 맞아. 나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네. 보기 전에 리뷰를 조금씩 봤단 말이야. 스포일러성이 없는 거를 좀 보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빠지기를 이제 시작을 이제 했긴 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편안하게 봤어. 아 참고적으로 얘기했을 때 3번을 봤는데 처음엔 2D를 보고 두 번째는 필름을 보고 세 번째는 IMAX를 봤어요. 3번 나왔어? 3번을 봤는데 근데 3번 볼만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을 어쨌든간 봤는데 그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와 이렇게 보다가 그냥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끝났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필름을 그 다음에 봤는데 이제 좀 앞에 내용을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아까 전에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초반에 이제 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아역 배우는 참 연기를 잘한 것 같은데 그 딸, 성인 딸. 배우가 딸 배우가 이제 장수원 필이 난 거지. 장수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였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느끼기엔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을 몇 년 만에 처음 들어갔는데 맞아. 신내린 것처럼 그렇게 딱딱 가가지고 STAY였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논란이 뭔가 빨리빨리 이제 3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런닝타임이 이제 끝을 다가오니까 이제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제시카 차스테인 말하는 거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거의 대사가 없잖아. 나가 그리고서 불태우고 있고 옥수수 불태우고 있고. 솔직히 너 나랑 테이크 쉘터 같이 왔었잖아. 어떤 거? 테이크 쉘터. 거기 그 부인이잖아 그 제시카 아, 차스테인. 그래? 그래서 나는 볼 때 이 배우 또 나왔네. 되게 뭐 기대하면서 봤거든. 그래 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유레카 막 이러고. 아들은 옆에서 옥수수 불태우고 있고. 유레카! 아니 나 유레카 한 다음에 갑자기 키스를 하잖아. 아니 이게 뭐지 갑자기 러브라인인가? 근데 또 화면이 확 변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저걸 왜 넣은 거야 도대체? 많이 당황스러웠지. 뭔가 괜찮아요. 발견했을 때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굉장히 장수원 비리.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쉽게 설명해주면은 여자 배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죠. 그리고 NSA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맥커너에는 제가 쿠퍼를 보면서 저거 한심한 저 딱 그 아까도 한 얘긴데 매튜 맥커너이가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나왔을 때 보면은 인물의 무게감이 엄청나잖아 진짜. 그치 장난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무게감이란 게 내가 꼭 진지하고 좀 훅가시 잡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튜 맥커너이 완전 거기서 삼류 양아치 이런 약을 인물이잖아. 파는데도 그렇게 멋있어? 약쟁이고. 약을 근데, 파는데도 그 인물의 개성이 워낙 강렬하고 툭툭 내뱉는 말들의 무게 이런 게 상당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찌질해 보이고 이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그치. 다가간다는 거지. 근데 그치. 인터스텔라에서 그 인물들에게 과연 그런 포스가 느껴졌는가? 달라스 베어스에서는 굉장히 3차원적인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었었던 반면에 인터스텔라에서는 약간 평면적인 아니, 평범했어. 그냥 저런 룰이구나 저런 역할이구나 그 정도에 머무는 정도밖에 맞아. 역할을 주지 않은 것 같아. 물론 매튜 맥커너의 연기가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구로 보내는 영상 메시지 이거 다시 자기가 받아보고서 아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딸이 얘기하는 거 보고 막 울고 이러잖아. 맞아, 그런 맞아. 연기 같은 걸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롤 자체가 좀 한정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그 좀 점에 들어. 있어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굉장히 작가주의적 경향이 있는 감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한테 그 정도밖에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폭을 정해줬다는 거는 나는 일단 인터스텔라 굉장히 재밌게 봤어. 영화 끝나자마자 굉장히 박수를 쳤어. 왜냐면은 굉장히 재밌었거든. 나는 정말 재밌게 봤고 그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약간 관대했었어 내가. 왜 관대했냐면 조조였고 포디였어. 나는 영화를 보면서 영상만 딱 봤을 때는 웜홀 들어갔을 때랑 블랙홀 들어갔을 때 그치. 화면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 내가 막 영상으로 진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비티에 완전 막 주인공이 날아다니는 그 느낌 그런 느낌 자체는 영상으로는 못 느꼈어. 영상으로는 좀 떨어졌다 그런 게. 영상만 내가 딱 집중했을 때는 이게 영상이 그렇게 집중은 되지 않는데 라고 느끼는데 조조인데다가 몽롱하고 포디야. 난 포디 처음 경험했는데 포디의 목을 기대고 딱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중력에 있더라고. 내 정신이. 원래는 물 같은 거라든가 안개가 좀 쳐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 왜냐하면 논란이 그걸 갖다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달라 그렇게 이제 딱 부탁을 했다고. 맞아. 근데 그게 공감이 가는 게 내 주변 지인 중에서도 그래비티 본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래비티 보면서 막 이게 흔들흔들하고 막 물 끼얹고 이런 게 있었대. 포디로. 그게 오히려 몰입감을 깬다고 너무 진짜 위기감 이런 걸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 촛불 날릴 바람 정도 부는 느낌이라고 되게 좀. 나는 딱 3D가 좋던데 그건. 그러니까 심각함이 느껴지는데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다. 뭐 이런 거지. 딱 그런 게 있어. 나 하여튼 그래서 일단 몰입감이 영상만 봤을 때는 좀 덜했을 것 같았는데 일단 4D라서 내 몸이 움직이니까 진짜 내가 무중력에 있는 것 같더라고.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상태는 그랬어 그때.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중간에 그 흑인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워주잖아. 막 새소리 나고 막 물소리 나고 사실 봤을 때 저거를 굳이 왜 넣지? 약간 생각은 드는데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뭔가 나도 위안받는 느낌? 그래서 약간 몰입감이 들었고 조금 영화적 허용치가 좀 많았어. 반대해서 내가 보면서 오그라드는 대사가 생기고 자기적이잖아 내용 진행이. 그치. 갑자기 애아빠였던 사람을 갑자기 불러내갖고 비행기 태우고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 나. 그리고 좌표 찾아내는 거 2시간 넘게 내내 딸이랑 만나려고 그 난리를 생난리를 폈는데 딸이랑 만났는데 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가라고 한 1분 만났나? 2분 만났나? 지금 몇십 년, 뭐 50년, 60년을 기다렸는데 2분 만나고 나가버리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지? 뭐지? 하면서 끝내긴 했는데 사실 나는 굉장히 관대했어. 특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4D였고 우주에서의 그 무중력과 그 웜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을 때 그때 막 블랙홀에서도 움직이잖아. 그때 나는 4D로 움직이면서 나도 같이 움직였거든. 그래서 뭔가 신기하면서 굉장히 괜찮게 봤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뭐 나는 좋았다. 게이드. 남들은 뜨억하면서 볼 때 나는 막상 볼 때 재밌었으니까 나는 게이드.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파고들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주로 도약하기 이전에 그 가족들의 상태나 동기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에서의 가족 모습은 얘네가 단란한 가정이다 나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 있지만 꿈도 희망도 없는 맞아. 나름 얘네는 뭐 잘 살고 있다 가족 간의 정이 있다 쿠퍼와 머피의 긴밀함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장면이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전반적인 거에서 아쉬운 점이 지구가 좀 미래 세계였던 거지.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어필이 안 됐어. 아 그래? 내 느낌에는
뭐 군대도 없다 그러고 어. 무슨 벼농사 이런 것도 망해갖고 옥수수 키우고 있는데 어. 왜 그러겠지? 딱 봤을 때는 미래 세계가 아니거든. 그냥 시골이거든. 어. 그래서 이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 맨 처음에. 음.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어 전반적으로. 조금 다른 데로 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초반 부분에 이제 뭐 옥수수 밭이라든가 모래바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자면은 많이들 뭐 TV라든가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긴 하셨겠지만 모래바람 같은 경우에는 놀반지를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또 부채질을 해요. 또 선풍기로 돌려요. 그걸 또 날려요. 근데 그때 비하인드가 뭐냐면은 배우들이 생고생하고 있는데 뒤에서 감독이 야 더해 배우들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제 몰입하는 그런 이제 연출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모래 자체가 워낙 가득한 뭐 이런 공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뭐 저런 색이구나라는 느낌은 난 충분히 좀 받았던 것 같아. 미식 축구장도 라이즈에서 이제 다 폭발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엔 야구장이지. 네, 이번에 야구장에 이제 그 그치. 모래바람이 또 일어나고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경작을 하면은 엄청난 양의 이제 옥수수밭 2천만 헥타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땅을 그냥 뒤덮을 수 있는 2천만 만큼의 헥타르면 네, 반 이상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약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걸 갖다 CG로 쓰면 될 거를 뭐 그렇게 경작을 하느냐 그러는데 실제야? 실제예요. 실제 그게. 땅이야 그게? 실제 땅. 아 진짜? 실제로 그냥 쫙 밀어버리고 네. 쫙 그러고 이제 다 했는데 짱 많은 천조국.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제 뭐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걸 또 기다리려고 좀 이따가 이제 뭐 상대성 이론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학위를 받는 이제 그 4년 안에 그걸 다 경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는 진짜? 찍고 이제 그 이론을 적용시켜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우주로 고고싱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말하기엔 영화 자체가 막 4년 동안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난해한 작품은 아니었다고 나는 아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야. 졸업할 때까지 옥수수만 경작할게요. 옥수수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맞춰서 그냥 시기 맞춰서 감독이 적절하게 한 거죠. 그렇게 했고 널빤지로 날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들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거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런 거가 좀 있었죠. 뭐 우주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좀 어느 정도 과정을 보여주면은 한 5분 정도만이라도 다른 영화에서 나왔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막 그 무중력 상태에 막 돌아가면서 파일럿 훈련처럼 막 중력 버텨내고 뭐 맞아.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구에서 적응을 시키고 맞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줬었더라면 괜찮았을 법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시나리오를 원래는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이게 또 그래?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3시간까지는 안 채우고자 169분을 채우려고 169분 딱 11분 그거 빼려고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음. 나름 그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그 카운트다운 소리하고 겹치면서 집을 떠나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병치가 되잖아. 그렇게 빠르게 장면 전환이 되면서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우주로 가는 이런 게 나오잖아. 난 그게 오히려 깔끔했다는 정도 좀 생각할 법한 것 같아. 굳이 막 그러니까 질질 짜고 막 질질 안 끌고 관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 장면에서 되게 신선하게 넘어간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 진부하게 이거저거 안 다루고. 나도 그 뭐 훈련이 딱으로 없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딱 이제 출발을 했을 때 다른 그 박사들은 막 긴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얘만 로봇이랑 농담 따먹게 하면서 분위기를 오히려 이끌어가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구성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동기가 확실히 부족해. 맞아. 그러니까 우주로 얘네가 가는 열망 이런 게 충분히 전달이 좀 안 됐다고 보는 게 막 얘네가 우주로 가려는 갈망 이런 걸 보면서 관객이 좀 감정이입을 해야 이게 약간 쩐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 영화 중에 가타카 알지? 가타카 본 적 있지? 가타카 그 주인공 누가 에단 호크가 막 우주 가려고 막 개질하잖아 뭔가. 얘를 보면 진짜 얘가 우주 가고 싶어서 발정은 아니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 맞아. 근데 매튜 맥커너이를 중심으로 한 이 인터스텔라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얘네가 정말 우주로 가고 싶은 갈망 이런 게 잘 안 느껴져 솔직히. 물론 설명은 다 돼 있지. 지구는 망할 상황이고 새로운 세계를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이주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설명은 나와. 근데 설명으로 아는 거야.
이게 감각적으로 아 정말 우주로 가야 해 이런 느낌이 안 들어 막. 맞아. 좀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웠어 나는. 그럼 굉장한 갈망이 좋았던 영화 중에 하나는 아마겟돈. 어. 아마겟돈이 참 잘 표현됐지. 헐리우드 전형적인 헐리우드식으로. 아니 그리고 나중에 후에서야 한 중후반 돼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그 이제 식사하는 장면에서 그때 이제 옥수수가 좀 쌓여져 있고 진짜 옥수수밖에 식량이 없네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사람들이 진짜였어? 그러고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만으로는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진짜 있었던 것 같긴 해. 나는 지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급작스럽게 물어보는 거면 처음에 무인 비행기 나왔잖아. 정찰용.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난 잘 모르겠어 아직도. 쿠퍼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구나. 난 그런 쪽으로밖에는 해석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지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소재지 그게. 그 공항이 다 폐쇄됐고 그런 상황인데 저런 비행기가 날다니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쿠퍼의 우주에 대한 열망 이런 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충분히 전달은 내가 보기에 안 됐어 좀. 맞아. 얘가 우주 덕후 우주에 완전 취하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었어. 완전히 그런 느낌은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얘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있고 애정이 있고 우주로 가고 싶어한다 이런 걸 딱 제시해주기 위한 세팅으로 좀 보였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장치였던 것 같은데 약간 늘어지는 느낌은 있었지.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우주선이 출발해서 나사로 프로젝트의 출발 시점인데 밀러 행성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어땠는지. 일단 출발을 하고 동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웜홀로 빠져 들어가고 그치. 이제 행성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는 사실 그때는 좀 밋밋하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웜홀도 그러니까 이게 웜홀이 물론 시각적으로 되게 좋긴 한데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웜홀에 빨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난 사실 못 받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좀 다른 관객들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랬어 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2D로 본 거잖아 그냥 일반 디지털 사람은. 이게 화면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 내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아이맥스랑 외국의 아이맥스랑 봤을 때 그 화면 크기 차이가 굉장하더라고. 그 점을 좀 명주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필름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크니까 그런 건데. 영화 찍을 때 필름. 그렇지. 원래 논란이 찍은 게 70mm랑 70mm용 이제 아이맥스로 이제 다 찍은 거였었기 때문에 35mm로도 찍고. 그 사람이 참 필름 덕후긴 필름 덕후인가 봐. 진짜로. 그 전에 찍는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순간이었 인셉션인가 다크나이트 그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벌이가 되고 후원사들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진 거지. 품질에 대한, 질에 대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35mm랑 70mm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냥 화면의 비율 차이긴 한데 비율. 확실히 35mm는 70mm보다는 좀 안 되죠. 상상을 잠깐 이제 시켜드리면은 혹시나 그 여권 사진 같은 거를 봤을 때 얼굴하고 배경 위에 한 1cm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했을 때 그게 3.5cm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가슴까지 위치에 있으면은 100까지 내려가는 거지. 3.5cm다? 3.5cm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70mm를 볼 수가 없어요. 35mm짜리 필름만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정훈이하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배급사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영상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35mm밖에 없다. 35mm 필름밖에 없다. 우리나라 아이맥스에서 보는 것도 35mm짜리. 35mm짜리. 그래서 아이맥스를 다 푸는 게 아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배경 같은 거를 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아쉽다는 게 좀 크지 아무래도. 그러면은 아이맥스로 봐도 제대로 본 아이맥스가 아니거나. 그렇지. 외국 가서 봐야지. 성지순례 한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외국까지 이제 가야지. 한국은 HD 방송도 HD가 아니잖아 사실.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어. 일본 HD하고 한국 HD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된다고 사실. 그래서 저는 보는데 추천해 드리자면은 좀 스피커 빵빵한 데를 가가지고 차라리 음향으로. 음향으로 승부를 보고 음향도. 근데 이제 영상이 제일 좋은 데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비교를 해봤을 때 M사의 M2. M사 그냥 말해. M사 알았어. 메가박스의 M2관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보면은
화질이 괜찮아. 거긴 어디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코엑스라든가 지역적으로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아이맥스가 별거 있어.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막 넓은 화면 앞자리 앉으면 이게 참 넓구나 이러고서 보면 되지. 뭘 또 그런 걸 또 따진다고 그렇게. 근데 하여튼 그 약간 웜홀로 들어가는 표현에 있어서는 그 화면의 영상적인 그 효과가 굉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국내 관객들이 충분히 즐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지 않았나. 그렇지. 길게 안 보이니까. 원래는 웜홀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 저희가 웜홀에 대해서까지 얘기했는데 잠깐 여기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